조박빙 서울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는 지금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투표 용지는 왜 부족했을까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 뜯어보니 그 실상은 더 참담했습니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22곳에선 투표가 중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정, 희망, 변화와 같이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조작, 사기,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6.3 지방선거를 지켜본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러 올 것을 대비해 여분을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에 화가 납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온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서울의 송파, 잠실, 강남 등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서울시장 투표용지엔 기호 1번과 2번만 적혀 있었다는 증언과 기호 1번의 투표용지가 한 번에 4-5장씩 겹쳐져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아주 문제가 많은 선거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국가 행정 시스템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선거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1950년대 자유당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기에 향후 당내 기류가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뀔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선거의 정당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매우 완강하게 원칙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행정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민주주의 훼손 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참정권이라는 권리의 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정권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단 한 표의 가치도 훼손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을 막은 선관위 지도부가 단지 사과 한마디로 자리를 보전한다면 앞으로 치러질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도 국민들이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국민의힘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들 대부분이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된 곳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송파, 잠실, 강남과 같이 전통적으로 우파가 강세인 지역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가 이른바 노도강이나 은평구 같은 민주당의 텃밭이었어도 조용히 넘어갈 거냐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늦게라도 투표용지 주고 선거하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업을 잠시 미뤄두고 투표장을 찾아온 많은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상치 못한 행정적 오류가 있었고 본투표율이 예상보다 급격히 높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인 수에 맞추어 투표율을 시뮬레이션하고 여유분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러한 변명은 처참한 수준의 직무유기이자 의도적인 선거 방해까지 의심된다며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시작 이후에도 이어진 투표, 개표 중단 미실시 등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며 이번 사태를 3대 불법 범죄로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선관위와 민주당을 향해 5가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힘의 요구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 민주당이 국정조사 제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서울시 선관위원회의 즉각 사퇴, 선거관리 절차와 규정 개선을 위한 입법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까지 총 5가지입니다. 단순히 실무자 몇 명 처벌하고 끝낼 게 아니라 국정조사와 입법을 통해 뼈대를 바꾸고 고위층이 책임지라는 스탠스입니다. 여기에 막판 역전승을 거두고 시정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을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면서 행안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과론적으로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완강하게 나오는 배경을 전후 맥락과 함께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이 가진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이미 오랜 시간 쌓여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의 선거 개입과 사전투표 부정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사건까지 더해져 이미 폭발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단순히 관리 부실을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불공정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타협이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명확한 5대 요구사항과 국회 차원의 긴급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파헤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둘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에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의 입장에선 권력의 가장 중요한 명분인 선거 시스템에 붕괴되었다는 프레임이 확산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선관위의 실무적인 준비 부족과 단순 행정착오로 사태의 본질을 규정하고 논란이 커져 전국적인 선거 불복 사태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핵심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은 비판하되 보수 텃밭을 겨냥한 정치적 음모론은 단호히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투표용지 배분 오류와 본투표율 예측 실패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투표소가 마비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향해 강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쓰고도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든 선관위의 실무적 무능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정 참사라는 점은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왜 하필 잠실, 송파, 강남 등 보수 강세 지역에서만 사고가 발생했느냐는 민주당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정치 공세이자 억지 음모론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를 마치 거대 권력이 개입하여 고의로 우파 유권자들의 발을 묶으려 한다고 포장하는 것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야당의 선거 불복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현장 수습이 잘 되었기에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태가 발생한 직후 정부는 선관위를 향해 투표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시민들이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신속하게 예비용지를 투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차질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선거의 개표를 중단하거나 선거 자체를 무효로 돌리자는 주장은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입니다. 즉 민주당은 시스템의 오류는 실무적으로 빠르게 시정하면 될 일이지 이를 명분 삼아 선거판 전체를 엎으려는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인정을 통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주당의 정은우 후보는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신속한 승복 선언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선거 절차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 버림으로써 승리한 정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선거가 오염되어 있으니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정치적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패자가 결과를 수용했는데 승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역설적인 구도를 창출함으로써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법 선거 프레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나아가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훼손 논란을 빠르게 덮고 국가 행정만 마비라는 치명적인 책임론에서 벗어나 전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철저한 셈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 개인들의 무능으로 철저히 축소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 선관위 지도부 총사퇴 등의 초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난 후 정쟁을 유발하려는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덮고 안정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서둘러 페이지를 넘기려는 여당의 태도는 투표권을 침해당해 분노하는 유권자들의 눈에는 무책임한 방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명분 싸움이 아닌 실용주의 관점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라는 결과는 안정적으로 지켜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슈가 발생된 직후 투표 자체를 무효화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에 두 가지 조치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수용과 행정 안정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잘못됐고 법적으로 해결해 가야겠지만 당선이 확정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미 정원호 후보가 패배를 선언했는데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출범시켜 좌파 정권의 무상분배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선거 시스템의 법적 개혁 및 특검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선관위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서 벗어나 고위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수요 예측 실패나 예산 절감을 핑계로 투표용지를 덜 찍어내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선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선거인수 대비 100%의 투표용지 의무 인쇄, 넉넉한 예비 물량의 현장 확보 등을 법적으로 만들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특검팀을 구성해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배후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인지 막연한 의견이나 심증이 아닌 실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를 통해 최근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전투표 부정 의혹부터 중국 등 외부 세력 개입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만약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조작 문제가 밝혀진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 결과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권력 개입이 없었다고 확인된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며 사회 갈등을 봉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무리한 전면 재선거 주장으로 민주당의 선거 불복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행정 권력을 안정시켜 우파 실용주의 정책을 힘있게 펴나가고 동시에 근본적인 선거법 개혁과 특검이라는 조치를 병행하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대한민국에 무너진 선거 시스템을 재건하고 억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국민들의 훼손된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내는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해법입니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실용주의 관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당선과 행정력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동시에 선거법 개정과 특검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을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으로부터 막아낸과 동시에 국민의 참정권을 지킬 수 있게 법적 투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